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담동에 위치한 밍글스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월드베스트 식당 50위 안에 드는 유일한 식당으로서 한식 기반의 프랜차이즈를 접목시킨 그런 음식점이에요. 강민구 셰프님이 오너 셰프로 계신 곳인데 다른 파인 다이닝 식당과 다르게 외부 투자를 잘 받지 않으시고 한식과 장의 맛을 기반으로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약간 곤란할 정도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고 싶을 만큼 계속 생각이 되고 변화하는 모습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식당이 밍글스입니다. 밍글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밍글스는 미슐랭 투스타답게 나무나무한 인테리어와 테이블 간의 간격이 넓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인테리어를 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은 위에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는데 예약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메뉴는 다른 다이닝과 마찬가지로 집에 갈 때는 기념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메뉴는 단일 메뉴고 디저트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장트리오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둘 다 먹고 싶어서 추가금을 조금 내고 먹었습니다. 이 디저트랑 추가 메뉴는 당일 재료 수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니 아마 되는 날도 있고 불가능한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추가 메뉴인데 항상 추가 메뉴를 저는 고르는 편인데 이 밍글스 자체가 메뉴가 많기도 하고 다 먹지 못할 것 같아서 메뉴를 시키진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추가 메뉴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판 아래는 밍글스와 함께하는 회사들이 적혀 있는데 예전에 왔을 때에 비해서 그렇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프리츠 커피가 여기서 제공되는 거는 조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웰컴 디쉬입니다. 쌀과 감자로 만든 이북식 인절미와 그 옆에는 차가운 당근 스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몽과 제철 과일인 감입니다. 네, 인절미의 향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 감자 인절미였습니다. 이북에서는 이렇게 감자로 인절미를 같이 먹는다고 해서 이북식 인절미라고 보는데 입에 끼지 않는데 부드러운 그런 인절미의 맛이었고 뭐 이렇게 특별한 맛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당근 스프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스프는 뜨거운 음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이 당근 스프가 차가우니까 조금 식감이 다르게 나타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안에는 성게알이랑 그 아래 브라타 치즈가 있는데 이 브라타 치즈가 확실히 부드러운 부분을 담당해서 그런지 약간 부드러운 버터의 당근 퓨레 느낌이 나는 스프였어요. 그리고 이 성게알은 좀 식감이 물컹물컹하게 뭐 하나가 약간 씹히는 그런 느낌이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요 스프는 조금 충격적으로 맛있긴 했습니다. 상당했습니다. 이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스프의 그릇 자체도 도자기로 준비하신 것 자체가 약간 세심하면서 한국의 정서를 조금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세심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당근 스프였습니다. 다음은 제철 과일인 감과 하몽입니다. 하몽에서 약간의 불맛이 잘 느껴져서 감의 단맛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감도 맛있었고 확실히 단맛이 잘 느껴지는 첫 번째 메인 웰컴 디쉬였습니다. 다음은 제철 해산물 파트입니다. 왼쪽에는 무늬 오징어랑 그 아래 소스로는 매실 고추장 소스를 아래 붙여놨고 위에는 청매실 장아찌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줄 전갱이, 위에는 딜, 달래, 파슬리 같은 허브류가 올라가 있고 안쪽에는 참나물 페스토와 묵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줄 전갱이에요. 무늬 오징어는 오징어의 쫄깃함과 매실 고추장 소스로 약간의 매콤함을 주려고 했던 의도예요. 확실히 식감도 괜찮고 맛 자체도 심심하지 않아서 먹기에 매우 괜찮은 음식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충격적인 줄 전갱이. 이 줄 전갱이는 위에 있는 허브류가 후각을 자극한 후에 이 안에 있는 줄 전갱이와 그 안에 있는 묵은지 참나물 페스토가 약간 삼겹살을 먹을 때 쌈이랑 볶은 김치를 넣어서 먹듯이 전갱이를 쌈으로 쌓아서 묵은지랑 먹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맛을 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횟감이랑 친하지는 않는데 이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회를 골라라 라고 하면 이 음식이 1순위로 선택이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맛있었던 음식이에요. 앞으로 뒤에 나올 음식 자체도 어마어마한 맛이긴 한데 이렇게 회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 될 정도로 맛있었던 음식이에요. 다음은 한입거리인 핑거푸드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감태로 싼 금태 튀김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한우 타르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다이닝에 금태 요리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확실히 금태의 담백한 맛과 껍질이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금태가 살짝 튀겨져서 나오니까 바삭한 식감까지 잘 나타나는데 그 위에 감태로 감싸면서 이 감태 특유의 바다의 향과 합쳐지는 그런 맛이 조금 강력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이 감태가 확실히 금태의 맛을 돕는 강화제 역할을 해서 그런지 이 바삭한 식감이 있어서 괜찮았던 음식인 것 같아요. 이 금태의 튀김 자체가 튀김 온도가 적절하게 따뜻하면서 막 나온 부드러운 튀김의 맛이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음식이에요. 한우 육회 타르트입니다. 한우 육회 안에 훈연한 장어를 고추장에 버무려서 육회 안쪽으로 속을 채운 다음에 그 위에 저 노란색은 계란 노른자 파우더를 해서 조금 담백한 맛을 살린 그런 타르트예요. 이거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계속 이거 떨어지는 거는 젓가락질을 못하는 저의 탓은 아니지만 아무튼 장어의 쫄깃함과 육회가 가진 쫄깃한 식감이 타르트의 식감을 잡아줘서 그런지 엄청 신기한 맛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핑거푸드 하나의 안에 장어와 육회의 쫄깃한 맛과 심지어 장어의 훈연의 향까지 느껴지니 거기 위에 계란 노른자의 담백한 맛까지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재료의 맛을 다 살리려는 그런 느낌이 드는 타르트였습니다. 네, 이 핑거푸드 한 입이지만 이 한 가지 음식에 여러 가지 음식의 맛의 재료를 다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신기한 요리였던 것 같아요. 요거 되게 괜찮았습니다. 쌀로 만든 증편 위에 보리새우, 그 위에 순무를 덮은 보리새우 타르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운데 있는 거는 보리새우 대가리에 보리새우 어묵 튀김,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하얀색은 순무 조림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가루 같은 거는 소금이 아니라 새우 제스트를 통해서 가루를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는 카르파치오. 카르파치오는 무와 비트 콜라비 요거를 얇게 썰어서 카르파치오화 시켜서 약간 피클 같은 느낌의 음식을 제공하시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재료 하나하나가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첫 번째로 요 카르파치오입니다. 네, 카르파치오는 무와 비트 콜라비를 얇게 썰어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입맛을 돋구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요 안에 소스도 있는데 이 소스 자체도 약간 간장 베이스의 소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순무. 네, 이 순무 조림이고 여 위에 뿌려져 있는 거는 순무 위에 있는 새우 제스트입니다. 이거 다 흘렸네요. 이 새우 제스트 단맛이 나는 게 굉장히 괜찮은 맛이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 순무 조림 위에 새우 제스트를 내셔서 순무의 고소한 맛에 새우 제스트를 통해서 단맛을 입혀서 순무 자체가 갖고 있는 한식적 요소를 다른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새우를 통해서 내셨다는 부분이 이 자체가 되게 감동적인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새우 대가리랑 어묵. 네, 요거는 그냥 평범한 튀김의 맛이 났어요. 네, 요거는 새우 타르트입니다. 증편 위에 보리새우, 그 위에 순무를 덮은 보리새우 타르트예요. 타르트를 한식 기반으로 바꾸기 위해서 맨 아래 이제 떡의 기반이 되는 증편, 그 위에 단맛을 내는 보리새우, 그리고 담백한 맛을 주는 순무를 얹혀서 디저트 같은 느낌이지만 디쉬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타르트였어요. 요것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 보리새우 단맛을 이 타르트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요 부분이 조금 신기해서 확실히 한식적인 요소를 잘 가지고 음식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베이스의 한입거리였어요. 다음 메뉴인 밍글링 팟에 들어가는 16가지 재료입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고 다양하게 육수를 끓인다고 하시는데 가장 특이한 거는 희귀버섯인 모렐버섯을 여기서 보게 될 줄 몰랐네요. 밍글링 팟입니다. 한국식 불도장 개념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는 아까 모렐버섯, 그 안에 두부랑 버섯을 통해서 안에 속을 채웠고 대추만두랑 갈비살을 다양한 채소와 함께 만두처럼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해산물들을 다 쪼개가지고 요 안에 해산물 너겟처럼 굴린 만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해삼, 전복, 도가니, 도토리 국수가 들어가 있고 이 전체적인 향 자체는 한약방 냄새가 나고 약간 술 먹고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국물의 맛은 한번 궁금해가지고 제일 먼저 국물을 한번 먹어봤는데 이 국물이 찐득하게 나오면서 젤라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점성이 잘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맛 자체가 건강식에다가 웰빙 느낌이 잘 드는 자연산 불도장을 먹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건강해지는 맛이 잘 느껴졌고, 이 국물도 찐득찐득한 게 확실히 전날 술을 먹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전복도 괜찮고 안에 있는 재료 하나하나가 정말 맛있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요 안에 도토리 국수로 이 면의 느낌을 또 하나 살렸는데, 이 도토리 국수가 들어가서 그런지 국수 자체가 이 점성이 있는 이 국물이랑 잘 어울리게 쫀득쫀득하게 식감이 잘 살아있는 그런 도토리 국수의 맛도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병어랑 죽입니다. 저기 들어가는 소스는 찹쌀 소스예요. 그래서 이 소스를 생선 보풀하기로 느낌으로 만든 찹쌀 죽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까만 거는 캐비어 어란,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은 고추로 만든 퓨레입니다. 튀밥 자체가 병어가 갖고 있는 부드러움에 식감의 텍스처를 담당해줘서 그런지 부드러운 맛도 나면서 감칠맛도 나면서 바삭거리는 식감까지 존재하는 그런 신기한 맛이었어요. 한 가지 음식에서 확실히 여러 가지 맛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하는 셰프님의 느낌이 잘 들 정도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튀밥이 음식이 막 나왔을 때는 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눅눅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바삭한 식감을 원하시면 빠르게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킹크랩을 사용한 리조또입니다. 킹크랩이랑 대게, 계란, 캐비어가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 이 리조또예요. 이 리조또 자체는 양이 상당히 적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양이 괜찮게 많습니다. 리조또는 안단테 느낌보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비벼주시던 계란 간장에서 들기름 리조또 느낌이 잘 났고 약간 추억까지 같이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기름과 갑각류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음식인 것도 이걸 먹으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대게와 킹크랩, 캐비어 가운데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는 허브 오일입니다. 이 허브의 향까지 같이 머금고 있으니까 갑각류의 바다 향을 허브가 조금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고, 음식 자체는 들기름과 참기름의 조화랑 갑각류의 조화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캐비어 맛도 짭조름하게 괜찮았어요. 다음은 치킨 메뉴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치킨 룰라드라고 하는 치킨이고 치킨을 말아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버섯 소세지, 닭껍질, 치킨 튀김, 그리고 위에 있는 검은색은 치킨에 올라간 흑초 소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흰색은 닭 완자 같은 느낌의 잣소스를 얹힌 그런 부드러운 치킨 완자 같은 느낌이에요. 버섯과 인삼을 넣어서 완자 방식으로 넣고 그 위에는 참깨 소스를 넣어서 만든 치킨 완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치킨 룰라드는 바삭하게 치킨을 튀김으로써 안에 있는 치킨의 육즙이 확 가둬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치킨 룰라드를 딱 쪼갰을 때 이 안에 있는 육즙이 탁 터져 나오는 그런 맛이 날 정도였고, 이 안에 있는 닭 소세지는 이 그냥 뭐 평범하게 소세지라고 말을 안 하면 잘 모를 정도의 맛이 났고, 확실히 겉이 바삭하고 따뜻함이 있어서 막 튀겨서 나오다 보니까 이 치킨 자체가 상당히 괜찮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 닭가슴살이 아니어서 퍽퍽함보다는 부드러움이 좀 가득했고, 이 닭 내장을 사용해서 소세지를 뺐다고 하셨는데 이 비린맛이 조금 올라올 수도 있을 법한데 이 비린맛을 확실히 요리 방식을 통해서 잘 없애신 것도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치킨 완자입니다. 이 치킨 완자는 버섯이랑 인삼을 통해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버섯이랑 인삼의 맛, 향도 어느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요리 방법에 있어서 확실히 냄새를 잘 컨트롤하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위에 있는 요 땅콩 소스가 제 생각에는 킥이었습니다. 이 땅콩 소스가 이 닭 소스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조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먹고 온 그런 치킨 쪽 메뉴였어요. 대망의 메인 식사는 한우 스테이크입니다. 그리고 서양식 고추장 소스가 곁들여진 한우 스테이크, 한우 안심이에요.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한우 안심 스테이크이고 오른쪽은 한우 새우살, 그리고 그 위에는 토란이 같이 곁들여져 있어요. 사이드 메뉴로는 이북식 백김치가 올라가 있고 그 안에는 양지 소고기를 가운데 말아서 백김치에 고기의 풍미를 더한 그런 음식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돈으로 만든 한돈 순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마늘이 올라가 있고 이 한돈 순대 안에는 곤드레 나물로 한돈 순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는 심심하지 않게 마늘 슬라이스와 고추장 소스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고추장 소스는 약간 한우가
조금 심심해지고 기름질 수도 있는데 그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고추장 베이스로 만든 소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우 안심을 겉부분을 바삭하게 익히셔서 그런지 겉쪽에 육즙이 나가지 못하고 안쪽에 머물게 해서 저희가 이거를 베어서 먹는 순간 육즙이 딱 터지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고, 이 안심 스테이크가 가질 수 있는 부드러움 식감이 잘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기존에 먹었던 안심과는 조금 많이 다르게 맛있었습니다. 좋은 고기를 사다가 제가 요리를 해서 직접 먹어도 이런 맛이 잘 느껴지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개념을 깨주는 맛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새우살, 기름기가 많은 게 특징인 새우살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새우살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기름기가 상당히 많아서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새우살은 참 좋아하긴 합니다. 원래는 등심이 나올 차례인데 이 등심이 가끔 고기의 질 별로 안 좋거나 새우살에 여유분이 있을 때는 새우살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운이 조금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토란. 이 토란도 그렇게 맛이 많이 느껴질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이 스테이크의 맛을, 감칠맛을 조금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강화제 역할인 것 같아요. 이 토란도 바삭바삭하게 괜찮은 식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토란에 대해서는 아예 무지했었는데 이 토란이 이 스테이크 가니쉬로 이 스테이크의 담백하고 감칠맛을 올려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토란에 대한 관점도 하나가 생긴 것 같았어요. 네, 사이드 메뉴인 백김치입니다. 이 백김치는 시원한 맛이 조금 강하게 느껴지고, 네, 이 스테이크의 기름진 맛을 한번 씻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건 배. 이 배는 확실히 시원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배도 이 모양이 이쁘게 해주셔서 이것도 신기했습니다. 곤드레 나물로 만든 한돈 순대입니다. 안에는 한돈이 있고 약간의 염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간 거는 마늘 슬라이스고 이 마늘 슬라이스를 고정해 준 거는 고추장 베이스의 소스였던 것 같아요. 이 한돈 순대는 그냥 일반 순대와 비슷한 맛이었어요. 근데 다만 이 한돈 순대를 먹으면서 느낀 거는 다 먹고 나면 저 위에 있는 조그만 저 마늘이 마지막에 마늘 향으로 심심한 맛을 매운맛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이것도 신기하네요. 첫 번째 디저트입니다. 이름은 비빔밥이에요. 찹쌀로 만든 푸딩에 찹쌀 아이스크림, 그리고 위에 참기름이 올라가 있고 밑에는 튀밥으로 이 아이스크림 푸딩을 고정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제공이 되는 거는 저 간장 소스입니다. 이 간장은 강민구 셰프님이 직접 담그신 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간장을 저 참기름 위에 살짝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이 아이스크림의 풍미랑 간장의 짠맛이 같이 올라오면서 이 아이스크림을 조금 더 돋궈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라산 백록담 같은 곳에 이렇게 참기름을 이렇게 뿌려주고 같이 먹어주면 굉장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걸 한 입 이렇게 뿌려서 튀밥이랑 같이 먹으면 찹쌀 아이스크림과 이 튀밥의 바삭함, 그리고 조금 심심할 수 있을 때 참기름과 간장이 이 심함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참기름과 아이스크림의 맛은 상당하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도 이것도 신기하게 잘 어울립니다. 확실히 이 미슐랭 투스타 식당이어서 그런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어울리게 하시는 이런 현상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존경의 맛으로 좀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 자체도 상당히 시원하면서 쫄깃쫄깃하게 굉장히 맛있었어요. 대망의 메인 디저트인 장트리오입니다. 1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밍글스의 시그니처 디저트예요. 세 가지 장을 이용해서 만든 디저트인데 첫 번째로는 이 된장 크림 브릴레가 밑에 깔려지고 그 위에 간장 캐러멜라이징한 피칸,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위스키 폼, 튀김 곡물이 위에 올라가 있고 고추장 파우더로 전체적으로 감싼 그런 아이스크림 개념의 장트리오입니다. 이 장트리오 아이스크림은 진짜 어마어마한 맛입니다. 몇 년 전에 왔을 때도 이 장트리오 아이스크림을 먹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 장을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에 응용해냈다는 그 혁신적인 음식의 생각가 이 맛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시중에서 맛보기 힘든 그런 아이스크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고, 아마 외국인들한테 소개시켜주기에도 한국의 장을 가장 친근하게 소개시켜주기 위해도 가장 훌륭한 디저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고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을 초대해서 먹어봤는데도 그때도 맛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았고 이 장에 대한 관점이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한국 요리사들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애플 디저트 진저입니다. 계절과일 디저트인 애플 진저예요. 맨 아래는 다크와즈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대추 무스가 잼 형식으로 올라간 다음에 생강 젤리에 그 위에 애플 소르베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맨 위에 있는 저 방패 같은 모양은 레몬칩입니다. 확실히 시원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저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밍글스에서 디저트는 장트리오랑 이 계절과일 디저트 둘 중 하나는 선택인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장트리오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혹여나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금을 지불하고 디저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재료가 충분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 저는 이 장트리오를 먹고 계절과일 디저트를 추가로 또 먹고 싶어서 추가금을 15,000원을 내고 먹었는데 후회하진 않을 맛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처음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장트리오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서버분께서 계절과일 디저트를 먹고 장트리오를 먹어야 강한 장트리오의 맛이 잘 느껴질 수 있고 이 장트리오가 맛이 강하기 때문에 계절과일 디저트를 조금 가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트리오를 먹고 계절과일 디저트를 먹는 것도 입이 시원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애플 디저트 자체는 약간 잼 형식의 다크와즈랑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약간의 생강의 향도 조금 올라와서 그렇지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마 이 애플 디저트의 의도를 추측해보면 시원한 과일 디저트의 시원함을 강조하고 상큼함을 강조한 그런 디저트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처음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장트리오를 먼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저도 둘 중에 하나만 꼭 먹어라 이러면 장트리오를 먹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마와 쌀가루로 만든 주악, 감태로 만든 쌀 강정, 그리고 고추장이랑 피칸을 넣은 고추장 슈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네요. 원래는 6가지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수는 많이 줄긴 했네요. 네, 그리고 저는 따뜻한 차를 시켰고 같이 간 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확실히 프리츠에서 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장소가 달라져서 그런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여기 프리츠 커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 잔은 제가 흘린 게 아니라 요 잔의 디자인입니다. 이게 누가 알면 요거 흘린 줄 알겠어요. 처음은 마로 만든 주악입니다. 확실히 마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밀가루의 텁텁한 맛은 없었지만 이 위에 바닐라 시럽이 올라가서 약간 튀겨진 느낌 또 드는 그런 주악이었어요. 네, 괜찮았던 맛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쌀 강정. 예, 쌀 강정은 그냥 감태 맛이 좀 강하게 올라와서 요거는 그닥 제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 밍글스에서 먹은 것 중 유일하게 제 스타일이 아닌 감태 강정입니다. 그리고 고추장 슈. 네, 요 안에 있는 피칸이랑 고추장 슈인데 이 슈를 딱 깨물면 원래는 바닐라 크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추장의 맛이 느긋하게 느껴지는 게 요것도 괜찮았어요. 확실히 한식에 기반을 둔 디저트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밍글스가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이후로 확실히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식당 중에 하나로 바뀌면서 화장실을 갈 때도 이렇게 냅킨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자체도 물기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 갈 때마다 매번 청소가 잘 되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슐랭 스타의 화장실과 똑같이 화장실 휴지도 이렇게 접혀 있는 것도 보는 재미가 있었던 밍글스 방문 후기였습니다. 너무 긴 영상이고 구체적으로 말도 잘 못하고 설명만 장황하게 나온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또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인데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